근데 오늘 나온 담화 내용은 예. 그 이제 국헌 문란하는 내란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계속 예, 해왔잖아요. 예. 근데 내가 내란을 한 게 아니고 예. 국헌 문란을 시킨 당사자는 따로 있다. 야당을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자기를 내란 쪽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건 광란의 칼춤이다. 예. 했고 그 다음에는 이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비상계엄을 했냐. 예. 이건 이제 선관위를 갖다가 들여다봤더니 예. 국정원에 해킹도 쉽고 뭐 비밀번호도 간단하게 넣으면 들어갈 수 있고 예. 뭐가 부정선거가 있었다 얘기는 안 했지만 예. 선관위가 너무 쉽게 뚫리더라 뭐 이런 얘기를 예. 하면서 그래서 예. 대원군을 선관위에 보내서 점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논리로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뭐 이제 그 되자마자부터 자기 야당이 관료들 탄핵하고 퇴진 운동하고 해서 발목이 잡혔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누가 그래서 국헌을 문란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냐면 끝까지 너무 어이가 없는데 끝까지 싸우겠다 그랬어요. 예. 네. 이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게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담화문에 나와 있는 이게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윤석열의 논고 자체가 네. 잘못된 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엄연히 상권 분립이 보장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국회가 일부 장관과 검사들을 탄핵한 것은 그것은 국회의 권한이거든요. 네. 국회의 권한이고 또 그 국회의 기본적인 권한이라는 게 입법 기능 아닙니까? 국회를 우리가 입법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법안들을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위헌이고 민주안정시설을 파괴했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다음에 예산안을 만드는 것은 행정부지만은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를 해가지고 불효불급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네. 그런 야당의 정당한 그렇죠. 국회 활동을 이걸 내란죄고 반국가적 헌법 파괴 행위고 네, 반국가 활동이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네. 그거는 윤석열이 뭔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어디 달나라에서 왔을까요? 딴 나라에서 온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예.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극우 유튜버들이 21대 총선이 부정선거다라고 극우 유튜버들이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윤석열의 대선 캠프에서도 이게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다라는 문건이 나돌았고 네. 윤석열도 거기에 경도돼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극우 시민단체들이 여러 차례 고발을 했고 검찰 경찰들이 수사를 해가지고 지가 대통령이고 사실 검찰 정권이잖아요. 네. 자기가 부리는 검찰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무혐의 처분을 한 거를 가지고 여전히 부정선거다라고 믿고 있는 것 자체가 네. 뭔가 네. 정신이 이상한 거죠. 네. 아니 근데 오늘 그 담화문이 상당히 길었잖아요. 예. 뭐 중언 부언 돼 있던데 예. 보니까 뭐 입장은 왜 비상계엄을 했냐 예. 그 내용 하나하고 예. 정당하다. 예. 그래서 자기는 또 지금까지 아까 했던 그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예. 그 국회 당일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직접 지시 받아서 했다. 끌어내라고 그랬다.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지 않았다. 뭐 이런 또 그 변명들 좀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에 싸우겠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이 담화문 구조 같아요. 네. 근데 이거 누가 썼을까요? 이거 본인이 쓰지는 않았을 것 같고 누가 써준 것 같은데. 아니 네. 보수 진영의 이제 책사로 알려진 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네. YS 정권 때 이제 환경부 장관을 네. 했고 비교적 이제 합리적인 보수로 네. 알려져 있고 하여튼 전략가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그분이 보니까 오늘 아침에 라디오 프로에 나와서 하신 말씀이 네. 윤석열이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 네. 보니까 윤석열이 하는 이야기를 대선 과정부터 쭉 보면은 전혀 논리적이지가 않고 국민들을 통치하기에는 정치적 수준이 너무 낮아서 뭔가 사고를 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어이 이랬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윤석열 지지하셨던 분 아닌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네. 모르겠고요. 그리고 윤석열이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의 네. 매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다고 내가 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내란, 네네. 이런 친위 쿠데타를 벌인 거 아니겠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보수 진영의 그 책략가라고 하는 그분이 보기에도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이다. 네. 그리고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리가 없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쓴 걸 보니까 나름대로 논리적인 근거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돼가지고 헌재로 넘어갔을 때 네네. 나름대로 그걸 이제 네, 자기가 네, 내란죄가 아니고 내가 정당했다라고 하는 네. 그 근거들을 쭉 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이거는 네. 변호사가 써준 거다. 변호사. 최소한 그러니까 그 법률사들이 했다. 그렇죠. 네, 법률가가 개입했다. 그게 음. 지금 자기가 데리고 있는 네. 청와대 참모 중에도 법률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거기서 써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네. 지금 뭐 김홍일 네. 자기 그 검찰 선배 지금 자기가 변호인으로 선임하려고 그러는 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자기 변호인단이 개입한 담화문이다. 저는 이렇게 네, 아, 네. 판단이 됩니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 같습니다. 저도 아까 이제 이 담화문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아, 이게 헌재에 갈 걸 대비하고 수사에 대비한 담화문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수사에 대비한 게 아까 그런 거거든요. 이미 특전사령관하고 경찰청장이 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지수 받았다. 그렇죠. 국정원 1차장도 이야기를 했죠. 얘기했죠. 국정원 1차장도 거기에 대한 반박이잖아요. 지금 이게 보면. 근데 어제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윤석열은 증거 없으면 무조건 오리발이라는 그렇죠. 거. 그렇죠. 오리발 내미는 이유가 뭐냐. 다 비화폰을 써갖고 통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누군가가 녹취록으로 남아있지 않을 거다. 이 생각 하면은 1대1이기 때문에 서로 양쪽에서 주장하면 공방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그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데 대해서 다 TV로 중계가 되는데 무슨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항변했잖아요. 네, 이게 지금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을 예상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계속 해야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맞습니다. 그 연장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윤석열은 검사 출신이고 오랫동안 피의자들을 상대해온 사람 아닙니까? 네. 자기 방어에는 누구보다도 그 동물적인 감각이 있는 그런 네. 사람이다. 네. 증거가 없는 거는 무조건 부인해라. 맞습니다. 라는 이 전략인 거죠. 네. 1도 203보 아세요? 1도. 무조건 도망가라. 자, 저 걸리면 일은 도망이에요, 도망. 예, 백을 써야 되는데 지금 백은 자기가 대통령이잖아요. 검찰도 안 먹힌단 말이에요, 지금. 3부, 부인. 부인. 세 번째는 그렇죠. 무조건 부인하라. 그렇죠. 그 1도 203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검사들이 하는 얘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맞아요. 서초동에서 검사들이 가끔 이렇게 이제 술자리 가면 1도 203부가 통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대로 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하여튼, 근데 전체적으로 인식을 보면 아마 이제 오늘 나와가지고 그래서 직접 나오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다 녹화로 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의 이제 뭐 반박 자료를 이렇게 남겨주기 위해서 내가 녹화로 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기엔 갑자기 드론을 떼갖고 중국인 3명이 부산항에 중박지나 항모를 촬영하던 그런 걸 그래서 잡았는데 그걸 갖다 또 들이대밀었어요. 이것도 야당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뭐 그래서 이런 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 간첩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안 해주고 있다. 뭐 이런 거라든가. 그 과거 정권에서 뭐 대공수사권을 폐지했다든가 하여튼 엉뚱한 주장들을 지금 막 이제 갖다 붙여갖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이제 비상계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그걸 뭔가를 자기가 어떤 항변, 그러니까 뭘 그렇죠. 맞춰가는 거죠, 그걸.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 그런 어떤 담화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마지막에 보면 저는 좀 섬뜩하던데 혹시 보셨어요? 이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 얘기가 뭐냐 이거예요. 예. 예. 그리고 나서 그 앞에는 광란에 갈춤을 추는 사람들이 나라가 이 상태 오기까지 도대체 뭘 했습니까? 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고도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야당을 비난하면서 지금 자기는 싸우겠다라고 했는데 예, 예. 이 얘기가 예. 그 어떤 사법 절차 예. 지금 내란죄로 처벌을 하려는 사법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 체포도 해야 되고 예. 구속도 해야 되고 지금 예. 그러잖아요. 예. 공모 혐의 받는 김용현은 구속이 됐고 예. 그러면 이 사법 절차에 대해서 저항을 하겠다는 의미일까요? 뭐 그런 좀 다목적이 아닐까. 네.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사법 절차에 대한 대응, 사법 절차에 대한 저항, 네. 다음에 그러니까 그 지금 수사기관의 하여튼 뭐 긴급 체포라든가 이런 그 구속에 대한 어떤 저항, 다음에 헌재 그 탄핵 심리가 진행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법리적인 저항. 네. 그거 플러스 네.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뭐 10% 초반. 네. 그런데 이제 조만간 5% 3%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일부 조사는 한 자릿수로 내려갔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예. 네. 그러면은 거의 지금 국민들의 지금 90% 정도가 등을 돌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지금 뭐 5% 10%그 정광훈류의 그런 극우 세력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지금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문자 공세를 하면서 왜 야당의 탄핵 공세에 가세하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네. 지금 계속 공격을 해대고 지금 흔들어대고 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광화문으로 나와가지고 나를 지켜달라. 네. 지금 이 여의도의 그 수십만 촛불에 대항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곧 구속되고 탄핵돼가지고 지금 대통령직을 빼앗기게 생겼는데 아니 내가 뭐 나 위해서 내가 했냐 너희들 위해서 내가 뭐 자유민주주의 지키려고 네. 야당하고 지금까지 싸워왔는데 네. 너희가 나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결국 극우 태극기 부대한테 너희도 총 걸게 해가지고 네. 나를 위해서 싸워달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